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모든 녹내장 중에서 대략 절반 이상이 이제 정상 안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녹내장 현대정의 정의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안녕하세요. 아이본 안과의 손기란입니다. 오늘은 녹내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안과를 전공하다 보니까 황반변성, 백내장, 녹내장 이런 여러 가지 심각한 병들이 있는데요. 녹내장은 유달리 환자분들이 많이 혼동을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녹내장의 정의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직관적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백내장과 녹내장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름이 비슷한 병인데 사실 완전히 다른 병입니다. 백내장은 우리 눈 속에 있는 수정체가 점차 노화를 하다 보면 이제 혼탁이 생기고요. 많이 심해지면 하얗게 변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 하얗게 보인다. 하얄 벽자를 써서 이제 백내장의 이름이 붙었고요.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하얗게 된 분들이 많이 계셨고 다 실명하는 질환이었죠. 현대에 와서는 백내장은 대부분 다 수술을 하면은 잘 치료가 되는 병입니다. 반면에 이제 녹내장은 눈 속에 있는 시신경이 이제 죽게 되는데요. 시신경이라고 하면은 눈에서 모은 빛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경로가 되겠고, 한번 죽은 신경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뇌나 척수와 같은 중추신경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기술이 없고요. 따라서 이제 더 안 나빠지게 예방하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고, 한번 죽음을 살릴 수가 없으니까 일종의 이제 불치병 같은 느낌이 있는 병입니다. 현대에도 이제 녹내장으로 백내장과 달리 많이 실명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녹내장에서 녹자가 이제 초록색 녹이다, 푸를 녹 이런 의미인데, 문제는 이게 녹내장이 생겨도 초록색으로 눈이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왜 이런 이름이 붙었나 굉장히 이제 이상한데요. 이걸 이제 이해를 좀 하려면은 역사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역사가 아주 많이 거슬러 올라가서 기원전 약 400년경에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서양의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고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히포크라테스의 기술을 보면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동공이 초록색으로 변하면은 실명을 하고, 대부분 반대쪽 눈도 이제 따라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을 해놨는데요. 초록색에 해당되는 이 단어가 이제 글라우코스라는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이제 사전적으로 보면은 녹색, 청색, 청록색, 청회색 이런 의미들이 있고, 이제 바다의 색깔을 기술하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네, 밝게 빛나는 이런 의미도 또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제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요. 우리가 이제 녹내장 중에서 급성 녹내장들은 안압이 확 올라가게 되고, 특히 급성 폐쇄성 녹내장은 노인에서 굉장히 호발하는 질환이고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실명의 원인이었습니다. 급성 폐쇄성 녹내장의 특징이 대부분 이제 동공이 이렇게 조그만해야 되는데 동공이 조금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정이 되고요. 수정체가 앞쪽으로 밀려나와서 동공 바로 뒤에, 각막 바로 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수정체가 비쳐 보이지를 않는데 급성 폐쇄성 녹내장이 생기면은 수정체가 바로 비쳐 보이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안압이 올라가면서 각막 부종이 생기면 이제 약간 혼탁해지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깁니다. 그 수정체가 비쳐 보이는 거를 아마 글라우코스라는 색으로 묘사를 했던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서양 역사를 보면은 그리스 이후에 로마가 멸망하고 중세 암흑기가 있었죠. 그동안 이제 의학의 발전도 당연히 없었고요. 산업혁명이 지나고 나서 19세기에 들어서 19세기 말부터 의학이 아주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도 그 히포크라테스가 기술했던 그 글라우코스 용어를 계속 갖고 와서 글라우코마라고 이제 녹내장을 불렀어요. 1905년에 처음으로 안압을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이제 기구가 개발이 됐고요. 이제 녹내장은 안압이 높아서 발생하는 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1925년에 처음으로 안저를 촬영할 수 있는 안저 카메라가 개발이 됐습니다. 이제 안저를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신경이 죽는 병이구나. 그래서 이제 한동안 녹내장은 안압이 올라가서 시신경이 죽는 병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됐었죠. 근데 1980년대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 발생하는데요. 바로 자동으로 시야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개발이 됐어요. 그전에는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마주보고 측정을 해야 됐기 때문에 측정 자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잘 안 했었죠. 자동 시야 기계로 이제 자꾸자꾸 환자들의 시야를 측정을 하다 보니까 녹내장은 이제 시야장애가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정의가 시야장애가 포함이 되는데, 문제는 아무리 봐도 시신경도 녹내장이고 시야도 녹내장인데 안압이 안 높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동안 이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녹내장이냐 아니냐. 그러다가 이제 한 90년대 정도에 들어서 안압이 정상이지만 녹내장이다,
정상안암 녹내장이다 이런 정의를 이제 가지고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정상안암 녹내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 동아시아, 한국을 포함한 전체 녹내장 중에서 한 70%에서 80%를 원발성 개방암 녹내장이 차지하고 그 원발성 개방암 녹내장의 한 70%에서 80%가 정상안암 녹내장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모든 녹내장 중에서 대략 절반 이상이 이제 정상 안압인 거예요. 그럼 이제 녹내장의 안압이 높다고 정의를 할 수가 없죠. 이상한 정의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녹내장의 정의가 애매해졌습니다. 녹내장 현대정의 정의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진행성 시신경 병증이에요. 이제 자꾸 나빠지고 시신경에 문제가 생긴다. 근데 문제가 그러면은 진행성 시신경 병증은 다 녹내장이야?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신경 병증이 수십 가지가 있는데 진행성인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녹내장이 또 아닌 거예요. 녹내장이는 다 진행성이냐? 또 이것도 아닙니다. 안압이 올라가는 녹내장들은 안압 올라가는 원인을 제거해주면은 진행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정의가 애매하죠. 그래서 이제 의사가 설명하기도 힘들고 환자분들이 이해하시기도 힘들고 그런 아주 어려운 병이 됐습니다. 그러면 녹내장이 정말로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냐,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음 화에 녹내장의 이제 간단하게 종류들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